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이죠. 지수 형태에서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이하는 그 유형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앞에다가 대표적인 4가지 꼴을 좀 적어 놨고요. 요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쌤이랑 지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밑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일 때, 밑을 같게 만들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풀 거냐,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건데 밑이 같아졌다면 이제 누구끼리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걸까?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쌤이 한번 적어 볼게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런 식을 적었을 때 뭐가 좀 감이 오나요? 밑을 뭐로 표현을 해서 풀어야 될까? 얘는 16이라는 게 2의 4제곱이니까 16을 2의 4제곱으로 고쳐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꼴에 놓고 푸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정리를 해놓고 또 풀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보자고. 그러면 식은 이제 이런 꼴로 나와질 거고, 지금 밑이 같아진 거 보이죠? 밑이 같아졌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지수끼리 같다라는 거에 의해서 x 플러스 1은 4, x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앞에서 최대최소 했을 때 요런 꼴이 반복되고 치환을 하면서 구해줬었던 형태가 있었습니다. 걔랑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얘가 반복되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단, 정말 주의할 점 하나가 있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 뭐를 생각하면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범위를 주의하면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의 x제곱을 t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함수 값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값을 가졌죠?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생각해야 되고, t는 0보다 큰 값만 근이 된다라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쌤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쌤이 적어봤어요. 지금 2의 x제곱이라는 꼴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죠. 물론 똑같은 놈은 아니지만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2의 x제곱을 t라고 잡아주게 되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해서 엄청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 우리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t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나와집니까? 3이 나와지겠죠. 근데 아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치환을 하면서 지수값이 t로 바뀌었으니까 0보다 큰 값만 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둘 중에 누가 탈락해야 될까? 마이너스 2가 탈락해야 되겠죠. 그리고 t가 3이다. 뭐 계속 좀 끝까지 풀어주면 2의 x제곱이 3이니까 얘는 뭐 값이 로그 값으로 나와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세 번째 형태입니다. 지수가 같을 때, 아까 전에는 밑이 같았잖아. 밑이 같았으니까 누가 똑같으면 된다라고 식 세웠어요? 지수가 같으면 된다라고 식을 세웠고요. 요번에는 이제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으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겠니? 뭐랑 뭐랑 같으면 될까? A랑 B랑 같으면 되겠지. 요러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때도 성립하지만 이때도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답해봐. 5의 0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7의 0제곱 얼마입니까? 1이지. 그럼 두 개 같네? 그죠? 밑이 다르지만 얘네가 무엇이다 라면 등식이 성립할까? 얘가 0이 된다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요. 근데 요걸 가끔가다 잊어버려서 안 써서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번째,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지금 식 쓴 걸로 봤을 때는 밑이 똑같아요. 밑이 똑같으니까 fx가 gx랑 같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 미치 미지수라면 이게 1이 될 수도 있거든. 1의 100제곱이나 1의 10제곱이나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 된다면 이 값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아도 되지만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서 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요 fx가 0이라는 것과 x가 1이라는 것, 요것을 조금 주의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 방정식의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요것만 안다고 해서 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유형을 접근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푸는 건데,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같게 만든 후에 우리가 지수끼리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됐었죠. 여기는 밑이인데 여기는 4예요. 자, 우변에 있는 요 놈을 2의 2x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밑이 같아진 거니까 누구끼리 같다라고 식 세우면 될까?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여기 있는 2x가 같다라는 2차 방정식을 쓰고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푸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2번 가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좌변의 밑이 3인데 우변의 밑을 또 3으로 만들 수 있잖아. 9분의 1이라는 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은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제곱으로 고쳐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밑이 같은 상황이므로 지수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서로 같다라고 식 잡아주고 또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밑이 4분의 3이고 3분의 4네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 묶어내고 계산하면 쉽게 갈 수 있겠죠. 역시 우변에 있는 것만 쌤이 바꿔볼게요. 4분의 3으로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1제곱 위에 올려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서 역시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고 식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아까 두 번째 설명했던 유형인 것 같은데 a의 x제곱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2의 x제곱을 t라고 잡아주면 4 t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9t 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여기 조심하시고요. 요 플러스 2는 떨어뜨려 줘야지. 2의 제곱이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4를 갖다 앞에다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9에다가 4 곱해서 앞쪽을 36t라고 적어주는 게 맞고요. 플러스 3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방정식 풀어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이니까 t값은 1 또는 얼마입니까? 8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t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둘 다 0보다 큰 거 맞죠? 해서 계속 풀어가면 2의 x제곱이 1이던가 2의 세제곱이 된다. x는 그러면 0이던가 3이 된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다음 15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지수 방정식을 풀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구해놓고 두근의 합을 원하는 문제입니다. 뭐 방금 전과 똑같이 한번 가보자.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3의 x제곱을 t라고 잡아주고요. 얘는 제곱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요거 앞으로 빠뜨려 줘야 되겠죠. 그러면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 있게 식을 써내려 와봤는데 어머 이거
좀 깔끔한 값이 나와지나요? 해가? 안 되잖아. 아니 이걸 구하더라도 근해 공식 써가지고 되게 복잡한 꼴이 나와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이 1 뿔마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 x값을 어떻게 얘기할 거며 그거에 대한 합을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거야. 표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해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잘 봐 얘들아. 여기 있는 알파 베타라는 건 요 방정식의 x값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x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치환해놓고 요 놈을 풀었을 때 여기에 해는 t값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일반적으로 t가 두 개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두 근을 t1이랑 t2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자, 이 t1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형을 띠고 있는 수잖아. t가 아까 3의 x제곱이었으니까. 그럼 t1 역시 3의 거듭제곱이고 t2 역시 3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근데 애시당초에 이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수에 올라갈 애들이 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알파랑 베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하라네? 이렇게 치환해 놓은 형태에서 알파랑 베타는 지수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지수끼리의 합이 되려면 여기 있는 두 값을 뭐 해야지 나와질까? 더 하는 게 아니죠. 곱해야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이 될 거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을 써주게 됩니다. 자, 두 근의 곱 t1 곱하기 t2인데 여기서 실제로 계산해주면 1이 되겠죠. 두 근의 곱은. 그리고 얘네를 요거 적용시켜주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인 거니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 되고요. 값이 1이 되려면 지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15번 많이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안 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합시다. 16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2번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미지수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1번은요. 뭐가 같아 여기? 지수가 같잖아. 지수가 같으니까 뭐끼리 같으면 될까? 밑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결국 x 플러스 2랑 3이랑 같으면 되므로 x는 얼마? 1. 이렇게 끝내는 문제는 아니겠죠. 아까 쌤이 세 번째, 네 번째 유형할 때 조금 주의해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값이 만약에 다르더라도 x가 0이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만약에 7의 0제곱이야 1이고 5의 0제곱이야 1이니까 지수가 0이라면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1도 되지만 얼마도 된다? 0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풀어볼게요. 자, 요번에는 x-3이라는 밑이 같네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는 지수끼리 같다라는 식을 먼저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거야. 2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자 얘들아 여기서 범위가 주어져 있죠. x는 3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게 범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지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이걸 이제 실수로 보기 때문에 밑이 0보다 큰 상황에서만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답이 없냐?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또 주의하라고 했던 내용. 밑이 1이라면 1을 100제곱 하나, 10제곱 하나, 1000제곱 하나 무조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해서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따져봐야 되겠지. x-3이 1일 때. 그러면 이게 성립하겠고요. x는 얼마입니까?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보다 큰 거 맞으니까 2번의 답은 4만 되겠어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어서 17번 같이 풀어봅시다. 연립방정식처럼 생겼는데 지수꼴도 들어가 있죠. 얘를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보면 그래도 똑같은 애들이 두 번 쓰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의 x제곱이라는 애랑 3의 y제곱 보이죠? 자, 쟤네를 그대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지만 조금 보기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치환해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x제곱을 문자 뭐 a가 줬나요?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b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요거 떨어뜨려 주셔가지고요. 개수를 3으로 만들어 줍니다. 됐지? 그 다음에는 여기 역시 여기 있는 지수 1을 떨어뜨리면 2a 마이너스 b가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간단한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걸 한번 풀어주시면요. a 값이 4가 나오고 b 값이 3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요걸 우리가 해라고 보면은 안 돼요. 치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서 x랑 y의 실질적인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a라는 게 지금 요 놈이었으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x는 2였었던 거고요. b라는 애는 3의 y제곱이죠. 3의 y제곱이 3이면 y값은 얼마예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원래 알파랑 베타 값은 2랑 1이었고 문제에서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3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18번 한번 살펴볼 건데 쌤이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이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푸는 것도 좋아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마리가 있을 때 이 배양을 시킬 건데 x시간 후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변수 x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a의 x제곱 마리가 되는 거니까 그냥 a의 x제곱 배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마리는 3시간 후 80마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식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지. 한 마리가 이렇게 되면 10마리는 10에다 곱하기 a의 x제곱배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x시간 후가 아니라 몇 시간 후라고 알려줬어요? 3시간 후라고 알려줬고 그럼 a의 세제곱을 했을 때 8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10으로 나눠서 a의 세제곱이 8이니까 a 값은 좀 간단한 2로 나와지게 되겠죠. 결국 x시간 후에는요 2의 x제곱 마리가 되는 거야. 그럼 마무리 합시다. 기존에 10마리가 있는데 몇 시간 후에 2560마리가 되냐. 자, t시간 후라고 본다면 2의 t제곱배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2의 t제곱은 256이니까 얘가 2의 8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해서 t값은 얼마 나오냐? 8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되게 간단하게 시간도 적게 걸렸었죠? 자,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 지수 부등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